자, 이번에는요, 전문가님이 준비한 상품을 이제 저희가 볼 차례인데 어떤 걸 준비를 하셨을까요? 자, 제가 아주 추억의 물건을 가지고 네. 왔습니다. 자, 이세진. 네. 네. 명찰이네. 한윤서. 네. 와, 이거 진짜 오랜만인데?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그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저도 이제 명찰 차고 다녔거든요. 중학교 때 쳤던 것 같은데, 중학교 네, 때. 중고등학교 때 딱 그 명찰이죠. 우리가 이제 동화에 대해서 되게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이번에 할 얘기는 청소년 소설, 청소년 문학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얘기했던 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린이들, 초등학교 친구들 이 읽을 만한 아동문학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이번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10대 중후반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청소년 문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중고등학교 때는 솔직히 말해서 책 읽을 시간이 교육 여건상 쉽지 않잖아요. 소설책 읽고 있으면 엄마가 너 이렇게 소설만 읽어갖고 대학은 어떻게 가려고. 공부는 언제 할래? 이러면서 등짝 스매싱. 그래서 청소년 문학을 향유하는 계층이 사실은 중고등학생인데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영미권 같이 이렇게 청소년 문학이 활발하게 된 게 1990년대쯤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많은 출판사들이 이제 청소년 문학상도 제정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청소년 소설을 작업할 작가들이 많이 발굴이 되고 작품도 풍성하게 이제 세상에 빛을 보게 되죠. 그러면 청소년 문학이면 청소년이 주인공인 건가요? 그렇죠. 청소년 소설도 역시 이제 법칙이 하나 있어요. 10대가 반드시 주인공이고 그 10대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도 보고 이런 이야기들이 준데 예전에 처음 시작할 때 우리나라에서 기존의 청소년 문학이라고 딱 명칭화된 것도 없고 그다음에 그 장르만 전문적으로 쓰는 작가가 없다 보니까 각 출판사들 뭐 이런 곳에서 필요는 한데 원고는 필요한데 청소년 소설만 쓰는 전문 작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작가분들, 소설가분들한테 이렇게 청탁을 해서 작품들이 여러 작품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때 저도 봤던 뭐 여러 작품들 재미난 것도 많았는데 초창기 때 책들이 흥미로운 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죠. 아이들은 지금 2022년도를 살고 있는데 작가는 저는 2000년도생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죠. 네, 아니죠. 몹시 아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무래도 제가 조사를 하고 해서 쓴다고 해도 그 친구들이 봤을 땐 이게 웬 구한말 얘기인가 이렇게 다가갈 수도 있는 면들이 있다라는 거. 그 이제 청소년 문학은 초반에 어떤 형태였을까요? 초반에는 아무래도 그 동화 맨 처음 시작할 때 교육적이어야 된다라는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역시 청소년 소설도 성장의 키워드를 두고 있고 교육적인 목적. 초창기에 보면 뭐 성적 비관이라든지 뭐 요즘 같은 경우는 학교 폭력도 있고 심지어 뭐 가정 폭력 얘기 이러다 보니까 청소년 소설 작품들 초반에 보면 이렇게 학교, 집, 뭐 학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배경이 어떻게 보면 되게 국한적으로 정해진 그런 작품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독자 입장에서는 좀 더 다양한 얘기를 듣고 싶잖아요. 점점 이제 학교에서 벗어나서 그 얘기들이 발전을 하고 지금 우리나라에 굉장히 다양한 청소년 문학상이 제정되어 있어요. 다양한 문학상들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소재들이 개발이 되는데 요즘에는 학교, 집, 뭐 학원을 왔다 갔다 하는 청소년 얘기들이 아니라 정말 학교가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약간 판타지적인 얘기도 있고 또 좀비 좀비랑 좋아요. 접목한 얘기도 있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 제가 봤던 작품 중에서 조금 흥미로웠던 지점은 근데 우리 왜 웹소설 많이 보잖아요. 네. 청소년 문학 안에서도 그런 웹소설 느낌의 이야기들이 나온 거예요. 그 얼마 전에 신현수 작가가 그 조선 가인 살롱이라고 어떻게 보면 그 웹소설에서 우리가 회기물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주인공이 이제 16살짜리 여학생이 이렇게 메이크업에 관심이 있는 친구인데 이제 그 메이크업을 이렇게 하다가 조선시대로 넘어가서 벌어지는 사건. 재밌겠다. 그 작품에 보면 10대들이 생각하는 외모 얘기도 있지만 그 시대 조선 과거로 넘어가서 우리나라 옛날 여인들의 그런 화장품 있잖아요. 만드는 네. 전통 화장품 그리고 여성들의 어떤 위치라든지 뭐 자의식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함께 조명해서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는 작품이었어요. 그러면 이런 어떤 그 청소년 문학에는 어둡고 좀 무겁고 그런 소재들은 잘 사용을 안 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다 보시는 뭐 헝거게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메이즈 러너 이런 것들. 뭐 만약 뭐 발랄하지만은 않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영 어덜트 너블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 아동이나 청소년 문학이 마냥 밝고 긍정적인 장면만 보여줘야 된다라는 고정관념에서는 벗어나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그 생각해보면 저게 해리포터도 청소년 문학 아닌가요? 맞죠? 그쵸? 동화죠. 근데 이런 게 다 청소년 문학인데 어른들이 더 좋아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요즘에 무슨 붐이 있냐면요. 그 그림책 있잖아요. 네. 얼마 전에 2020년도에 백희나 작가가 아주 큰 상을 받았잖아요. 뭐죠? 기억 안 나세요? 사실 잘 모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저도 안 나서. 린드그램 문학상. 그게 아동문학계의 노벨상이에요. 정말 타기 쉽지 않거든요. 아마 아동문학을 하시는 분들은 다 한 번쯤 꿈꾸는 상인데 그 백희나 작가가 그 상을 받음으로 인해서 같이 이제 아동문학, 그림책 뭐 작업하시는 분들은 그 자부심이 한껏 높아졌다고 봐도 무관하고 사실은 해외 작품 못지않게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뛰어나고 훌륭한 작품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다양한 우리나라 작품들이 많이 홍보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아니 그러면 이게 청소년 문학이 더 발전돼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청소년 문학, 아동 문학에 되게 가능성을 많이 보고 있는 게 영미권에서는 영상 콘텐츠로 2000년대 초반에 굉장히 많이 관객들에게 선을 보였어요. 알 수 있는 게 뭐 미녀와 야수 같은 경우는 실사로도 있고 애니메이션도 있지만 그 미녀와 야수 버전을 완전히 비틀어갖고 10대 미국의 고등학생들을 배경으로 비스틀리라는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고 그다음에 아까 그림 형제의 그림 동화 그거를 TV 시리즈물로 제작이 돼갖고 그 그림 형제가 그 동화 속에 나왔던 그 무시무시한 괴물들을 이렇게 탐정물로 해갖고 푼 드라마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고전이 단순히 동화 속의 얘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상 콘텐츠로 얼마든지 개발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김여령 작가 완득이도 유아인 배우가 연기해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고 유명해졌죠. 네, 그리고 또 황선미 작가의 그 마당을 낳은 암탉도 애니메이션으로 애니메이션. 네, 그리고 봤어요. 연극으로도 있고 와, 그것도 그래서 얼마든지 세계로 지금 뻗쳐나가고 있잖아요. K-드라마, 인젠 K-동화, K-청소년 문학의 시대가 아닐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은 단 하나예요. 아동문학이 초창기에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계기, 그다음에 순기능은 어린이들을 좋은 교육, 통해서 도덕적인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그런 거를 가르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동화, 좋은 청소년 소설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모든 뭐 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다양한 동화, 청소년 소설을 읽다 보면 원래의 아동문학이 갖고 있던 목적, 좋은 시민, 훌륭한 시민을 길러낸다라는 그 목적에 맞게 우리 사회도 좀 더 좋아지고 서로 이해하면서 우리가 이 프로를 끝날 때는 다 같이 어깨춤을 추거나 얼싸 안으면서 끝날 수 있지 않을까 낙엽을 좀 싶습니다. 쓸까요? 저희 다 같이.